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사회자 조영식입니다. 오늘 2부는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두 분을 좀 같이 모셔가지고, 한쪽은 이제 오토데스크 쪽, 한쪽은 이제 레빗의 사용자 입장에서 두 사람이 뭐 부부라고 그럴까? 헤어진. 굉장히 애증의 관계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을 동시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는 따로따로 하자라는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각자 파워포인트는 이제 차례라도 하지만 도중에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쉐어할 수 있으니까 좀 흥미진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시고 해주시죠. 네,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빙 건축연구소의 김호중이고요. 오늘은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것보다도 커뮤니티 사용자를 대변은 아니고 제 임의대로 좀 차출당해 와가지고 약간의 목소리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좀 일부와 다르게 이제 막 나가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자, 그러면 이제 오토데스크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치적으로 좀 괴롭겠지만. 그래서 옆에 우리 정호중 사장. 저를 만난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이름을 또 못 외우시고. 이거 보고서 얘기, 잠시. 우리 김 사장님 아니야. 되게 또 배고픔을 많이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레빗과 BIM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토데스크의 레빗이 계속 발전합니까? 레빗 다 기능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오토데스크 제품뿐만 아니라 사실은 BIM이라는 기술 자체를 완벽하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분야에 있는 거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 하나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웬만큼 다 발전한다고 해주지 왜 계속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왜? 맛배기로. 지금도 이런 기능으로 충분하게 설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설계 시장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성숙한 시장이라고 봐요. 예. 설계 시장 자체에서 요구사항은 아까 김호중 대표께서 여기저기 많이 적어오셨는데 사실 요구사항들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뭔가를 완벽하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 정도의 개선이나 개혁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요구사항이 하나씩 더 추가된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되면서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좀 결정권자를 좀 보여주세요. 직원을 불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가격은 아까 HP에도 가격을 좀 여쭤보셨어요. 아니 무료라고 그러는데 크라우드를 그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을 알고 또 레빗의 또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레빗이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오토데스크의 제품들이 최고는 아니지만 중독성이 있잖아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쓰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레빗도 레빗이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기능을 하고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레빗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게. 부정합니까?
뭐 애매하네요 말씀드리기가 좋죠 좋고 다 하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맞는 표현이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빗이 처음에 딱 등장하면서부터 저희가 인볼브 돼가지고 처음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히 그 다 쓰는 오토캐드를 쓰니까 이어서 오게 되는 오토데스크의 뭐 점유라고 할까요? 뭐 이미 저변으로 깔려 있는 그 인원들이 다 동시에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레빗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꼭 그 오토데스크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적이도 있지만 레빗에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 매력 있습니다. 예, 매력 굉장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키캐드나 다른 툴도 또 그만한 또 매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캐드랑 비교를 드렸는데 그 레빗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좋아요. 사실 이게 고백 같은 아까 뭐 애증 뭐 말씀하셨는데 고백 같은 표현을 들자면 저 처음 레빗 공부할 때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오늘 공부할 때, 내일 공부할 때, 모레 공부할 때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날마다 환희에 차서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인터페이스에 내용 자체도 그때 BIM, 그때 이제 레빗이라는 것보다는 BIM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미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해질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레빗 유저들이 많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메케니컬 캐드도 초창기에 나올 때는 이제 지금은 다른 데에서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 레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원하나 그리는데도 그 몇 시간 30분 걸렸어요. 그 메케니컬 캐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은 일단 일반 사용자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기계하는 사람보다 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좀 인간적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보다 이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뭐 이번에 스마트폰처럼 안 해주냐? 그 전에 몰랐을 때는 그 굉장히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모든 그 관계자들이 피곤한 시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보자면 소프트웨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어떤 소프트웨어 나오기 이전부터 또는 뭐 나온 이후에 아주 근시일 이내에 벌써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혁신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쵸, 만들어서 내도 그래 이미 이전에 내가 그런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사항 어떻게 보자면 어떤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요구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소프트웨어 안엔 다 포함될 수도 없겠지만 포함되어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많이 담았다 정도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수십억이 들고 항공 쪽이나 이런 데는 근데 레빗 뭐 한 카피 해봤자 뭐 1,000만 원? 뭐 몇 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기능을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니까 이제 피곤한 거지 사실. 유저의 수가 좀 다르긴 하겠죠. 뭐 저희 생리가 완전히 다르니까 1대1 비교는 어려울 건데 일단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2013 들어오면서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좀 한번 쭉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 박사님 준비하신 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1년 내내 떠들래요. 그러니까 세부적은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BIM의 말도 많은 나는 다른 데보다 BIM이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과격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BIM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갖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토데스크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이제 오토데스크의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오토데스크에 아까 말한 대로 직원이라고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의 트렌드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방향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지만 BIM이라고 하는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에는 요구사항은 유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다 담아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토데스크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뭐 남들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군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분야 쪽이라고 예를 들면 매니팩처링 쪽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분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그냥 묶어놓기만 했었어요. 그냥 매주 매달아 놓듯이 묶어놓기만 하다가 지금 분위기는 데이터를 호환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아마 편안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는 부분들이다.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가능하면 하나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소프트웨어 하나랑. 그러다 보니 여러 개가 좀 목격화돼 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트렌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물론 이 설계를 하시는 옆에 소장님이시고 하죠. 계시는데 설계 쪽에서 요구사항들이 보다 사실은 건설 쪽의 요구사항들이 요즘 더 많아요. 그쵸. 건설 분야 쪽에서 요즘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도 건축 시장보다는 건설 시장 쪽이 사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어서 건설 시장 쪽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사실은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도 HP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클라우드가 대세. 결국에는 아까 서버의 위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얘기가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서도 BIM이라고 하는 정보 자체가 워낙 데이터 방대하고 크다 보고 그다음에 건축이나 건설 쪽은 혼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면 되게 나눠져 있어요. 지역도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되게 매력이 있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갖다 올리기만 하고 받아서 작업을 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올린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게 어떠냐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클라우드라기보다는 아까 HP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프린팅을 위한 서포트의 개념의 어떤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를 담는 그릇의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역시 똑같죠.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인데 모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아까 W에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고 또 뭐 출력도 하고 물론 그런 기능들을 클라우드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분석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시장이 되게 사실은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되는 거인데 물론 맞는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요즘 엔지니어 뭐 설계 쪽이 그래요. 지금 제가 저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 자체도 예를 들어서 창문의 크기나 위치 같은 것들도 예전 같으면 그냥 뭐 멋스럽게 만드는 것까지의 어떤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정말 그렇게 매달았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전문가에게만 맡겨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좀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기술 방향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기계나 이런 데 3D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어널리시스를 디자이너들이 간단하게 해보고, 오케이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밸리데이션은 뭐 전체적인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몇 개 놓는데 창문을 놓은 거나 안 놓은 거랑 간단하게 에너지 비율을 빨리 보고 싶다. 그 디자인 해서 그때마다 디자인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거 한다라는 거가 좀 근데 그게 올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오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양쪽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걸 해결하는데 이제 건축을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쫙 보고 이렇게 있어 보면은 초창기에 생산과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부딪히듯이
굉장히 특히 외국 같은 데서는 좀 그 폭이 좀 좁은데 한국은 뭐 굉장히 그 뭐 넘사벽 정도는 아닌데 지금 옛날에는 뭐 완전히 뭐 서로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서로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BIM을 제가 보는 입장은 엔지니어이면서 디자인이면서 굉장히 그 소셜이면서 프로젝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다른 그 기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 한번 또 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요새 말하는 클라우드나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걸 다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건축이나 빌딩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주거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로 해요.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의외로 기계적인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관한 거는 다 빅데이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BIM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할까나 이제 좀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BIM 쪽에 부족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나 IT 전문가들이 아직은 딴 데는 많이 빨리 됐는데, 이제 최후에 들어오는 것이 여기가 아닐까 이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에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이게 고차원적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내가 몇 년 동안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서로 다 정 박사도 아는 게 많아. 근데 이제 되게 그것을 전문 용어로 요새 읽어보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덜렁덜렁하면서. 근데 진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프로의식도 많고,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부른 거고, 또 우리 김어중 대표는 굉장히 정열이 많아요. 꼬장꼬장해, 사실은. 그리고 막, 저희 많이 이제 부딪히다가도 해줄 거 다 해주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좀 그런, 좀 공돌이 같은 기질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저는 굉장히 BIM에 이런 젊은 분들이 좀 정열을 가지고 해야지 사회가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이 드신 분 제 또래 막 이렇게 다 만나는데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BIM이 그런 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40대 기수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좀 마련해 본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중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 좀 그림을 보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그 첫 번째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정보의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활용 범위이기도 사실은 해요. 제가 어렵게 말을 적어놓은 것 뿐이고 중요한 거는 정보가 예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랩빗 내에서도 렌더링도 하고 뭐 작업하시죠. 근데 지금 뭐 클라우드가 들어와서 그나마 좀 여러 개 생겼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내 내부를 실재료가 직접 들어가 있는 채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상 쉽지 않죠. 그다음에 요구 사항 중에도 실재료를 좀 바꿔가면서 좀 보고 싶다. 실재료도 들어가고 움직이면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영상 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맥스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뭐 이미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는 건 레빗에서 쇼케이스나 또는 맥스로 데이터를 넘길 때 버튼 정말 2번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함 없이 데이터를 넘기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상에서 물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소프트웨어를 많이 알아야 돼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안다는 조건 하나에서는 정보를 새로 만드는 작업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어딘가에서 한 군데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정보 활용이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제 유저 입장에서 잠깐 설명 중간에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레빗은 그냥 오토데스크는 레빗만 있는 게 아니고 캐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초창기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게 올인원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했던 게 한 그 제품 구매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좀 전에 하신 것처럼 다양한 툴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기업 같은 경우는 다 사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거나 혹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여요. 이번에 레빗이 통합된다는 얘기 등등도 뒤에 나올 테지만. 근데 요 화면만 딱 놓고 보면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실시간 렌더링 분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작업한 것만 놓고 그냥 그걸로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해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거에 치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그 CG에 대한 얘기인데 CG가 그거가 아니라 뭐 인포메이션하고 상관없는 보기 좋게 하는 거다 하지만 사실은 재질 정보도 정보거든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실사에 가깝게 초기부터 검토하고 컨펌해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쇼케이스랑 같이 움직임들은 굉장히 보기 좋은데 과연 갖고 계시던 원래 있던 것 새로운 판을 짠 거에 의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맥스라든지 마야를 갖다가 끌고 올라다 보니까 약간 좀 무리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걸 꼭 같이 가야 하는 파이프라인을 고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레빗과 혹은 한 단계만 뛰어넘을 수 있는 쇼케이스 정도만 배우면 CG BIM 쪽으로 뭔가 조금 그 부분 정도는 커버리지가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그 레빗의 명령을 100%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쇼케이스는 되게 가벼워요. 뭐 명령이라고 해봐야 한 20여 가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고 맥스가 문제처럼 보이는데 맥스도 사실 그 건축에서 사용해야 되는 프로세스로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배워야 되는 명령이나 운용해야 되는 부분들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 놓고 보면 되게 전부 다를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IM 정보가 넘어왔을 때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하자라고 하는 걸로 보자면 이유가 있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스 같은 경우도 사실 렌더링이나 아니면 실사처럼 이미지 만드는 것 때문에 맥스를 사실 선호하는데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구한다라기보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막 던진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BIM에서 RFP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요. 어떤 데는 신뢰를 보고 싶다 하고 어떤 때는 반드시 하나의 소프트 내에서만 모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 결국은 레빗도 그런 기능을 계속 가져가게 되고 또 그것보다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도 또 프로세스상에서 꼭 필요하니까 저 기능상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차이를 내가 들으면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항공기를 제조할 때는 엔지니어들이 모든 항공기를 다 안다라는 걸 처음부터 포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을 믿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엔진 있는 사람이랑 구조랑 전자 뭐 소프트웨어랑 너무나 시스템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알아가지고 설계를 하면 한 1000년도 더 시간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호중 대표를 보면 이제 대표적인 적인데 디자이너, 아키텍처는 모든 거를 다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근데 요 파트에서 그걸 말씀드리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키텍트는 그러니까 전 분야를 다 컨펌을 해야 된다, 혹은 최소한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걸 전문 분야로 띄어서 그걸 그 전문가가 필요 없을 만큼 전문적으로 뽑아내는 거와는 다르죠. 여기 이제 레빗을 하면서 아마 뒤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혹은 뭐 상상 이상의 모든 기능들이 다 통합되어서 운영이 돼가고 있거든요. BIM이라고 하는 속성상. 그럼 거기에 이제 CG가 잠깐 나왔지만 적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적산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운영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인데 버튼 몇 개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계산 견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거나 이렇게 실시간 렌더러가 생기면서 버튼 한두 개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키텍트가 디자인에 반영을 하면서 미리 보고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는 좋은 기능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지금 이제 맥스로 넘어간다면 그거는 최종 아웃풋,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분양을 위해서 쓰인다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가 영역, CG 전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겠죠. 적산하던 분들이 그대로 BIM 툴을 개발해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해야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레빗 하나에서 붙여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그 하나의 그 건축 아키텍트 입장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뭔가 조금씩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조금 버거워 보이지 않는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달라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스컵에 대한 부분인데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아까도 창문이나 이런 거,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부분 다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금액도 굉장히 높고, 일반 사람들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좀 다루거나 거기에 해결책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역을 가지고 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 사실은. 왜냐하면 설계 초기 단계에 가지고 와야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로세스는 사실은 시간 텀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전부 다 한 다음에 넘기자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작업하는 중간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경쟁력을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도적인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설계사무소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데 투자되는 인력 구조를 잘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구조보다는 관리 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구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김호준 대표처럼 얘기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설계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프로세스가 자기들한테 훨씬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결해 가면서 뭔가를 결론을 만들어내고 문제점을 받았을 때 다시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프로세스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하면 한 사람이 거의 끝내는 것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당 100이라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맥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심한 과다한 렌더링에 대한 이야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치.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다음에 실내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의 범위를 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뿐이지 저 자체는 영화까지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들 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부도 좀 보여주는데 활용도 하고 또 좀 멋있게 만들어 렌더링도 해서 근데 저게 아마 그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제 파이널 했을 때 그 고민과 금액도 그렇고 문제가 좀 생기긴 하지만 금액이겠죠, 좀 아무래도. 끌고 들어와서 내 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금액을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쇼케이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에 나올 거를 갖다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쇼케이스가 빠지면 이해가 돼요. 맥스에서 어느 정도 기능. 예를 들어서 레빗에서 비정형 좀 한계가 있거든요. CAD 3D 엄청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그거에서 잠깐 아주 조그만한 기능. CAD는 범용이잖아요. 기계 하시는 분, 항공 하시는 분 다 쓰시는데 그 많은 기능 필요 없고 한 30분 배우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 비정형을 어느 정도 해서 레빗으로 넘겨오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저 쇼케이스가 빠지면 좋은데 예를 들면 레빗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얼 타임 렌더러 있잖아요. 루미온이라든지 타사 제품이지만 트윈모션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한 30분 배우고 하이 퀄리티로 렌더링 뽑아내고 그냥 단순 렌더링이 아니라 작업 환경에서 렌더링 퀄리티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 알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쇼케이스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맥스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펑션 네. 이야기예요. 아, 그런가요? 결국에는 얘기해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뭐 저는 어차피 오토데스크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전 지금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지금 뭐냐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내를 보고 재질을 바꾸고 하는 작업에 타사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프로세스상에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BIM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실내를 봐야 된다. 실내의 재질을 바꾸고 하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수할까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안. 이것들은 말씀. 뭐 간단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계 시장 쪽은 어떤 정도 이제 성숙됐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 하나하나를 따져서 굉장히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을 거고 변경될 거라고 봐요. 뭐 올해도 제일 많이 바뀐 기능 중에 하나가 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기능 설명만 한 20장 왔어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크게 좀 바라보는 입장상에서는 지금 보면 시공사들,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사실 지금 뭐 이것도 역시 제도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에 끌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냐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하죠. 근데 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도면까지 제공해주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실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자면 바닥판을 그릴 때 뭐 시공할 수 없을 수준의 굉장히 큰 장스판의 그림을 그려온다든지 뭐 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길게 그려온다든지 시공할 수 없을 수준. 그래서 예전에 그 분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기능상의 좀 부재죠. 근데 그런 부분들, 뭐 벽을 자른다든지, 뭐 기둥을 잘라낸다든지, 그러니까 시공상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나중에 공정과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변화가 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 좀 자세히 나오지만 시간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공화된 내용도 시공 레빗에서 만들어진 시공 도면 모델이죠. 모델 정보를 그대로 공정으로 가져오는데 공정 내에 코스트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기능들 아주 간단한 기능들이에요. 그냥 보자면 설명도 5분이면 그냥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상에서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빼고 마지막에 이제 인벤터나 이런 부분들 아마 좀 어색하긴 하죠. 건축 프로세스상에서 어색하긴 한데 중요한 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안에 설비를 잘 들여다보면 한 20% 정도는 최소한 설비예요. 기계 설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커트론이 이런 것들 사실 건축에서 일식으로 그냥 건물 표현을 하는 거지 만들진 않죠. 사실은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영역에 빔 데이터를 쭉 순서대로 좀 흘러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넣어보자라고 하는 기능들이 좀 추가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경험을 한 게 디자이너들과 생산하는 사람들과 3D를 할 때 그 충격이 왔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도면을 갖다 주면 도면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를 잘 안 하니까 현장에서 도면을 딱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3D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3D CAD가 딱 왔을 때는 이제 기계 소프트웨어 디펜던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 엔지니어들 현장에서는 아 이거는 생산할 수 없는 서피스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엔지니어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 CAD로 다 그리는데 왜 생산을 못 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어떤 예를 들어 튜브 같은 거 밴딩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90도로 꺾여지지만 재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90도로 꺾어지면 찢어진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TOC 그거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끼리 좀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이제 산소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인간적으로 소통을, 왜냐면 팀장이나 뭐 차장, 뭐 과장, 좀 고참 과장을 오라고 그랬더니 바쁜데 우리가 왜 가요? 근데 여기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고참들끼리 오면 내가 여기 뭐 시공해서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니네들 얘기 듣겠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상에서 디자인만 하다가 시공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CAD로는 그리는데 뭐 이게 뭐인지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턱을 넘어서야지만 이게 뭐 요새 소프트웨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화지 이게 뭐 기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 수 아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능이 뭐 좋아졌다 이러보다 이거 얼마만큼 서로 소통을 하고 디지털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아날로그지 디지털 정보는 리퍼런스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처럼 그런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들이 좀 이 바닥에 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젊었을 때 내가 40대 초반 아마 여기 나오신 분은 나이였었는데 나도 뭐 이거 이상하다.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한 군데 하는 데만 해도 뭐 한 10년 걸리는데 한 100군데 다 가면 100년 이상이 걸리는데 1000년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 그래서 그런 소통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참 묘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신기술 기반 정보의 활용,
또 우리끼리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좀 굉장히 이건 고급 정보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자화자찬이지만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 정말 따끈따끈한 건데요. 네. 클라우드, BIM.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픈한 건 아니고요. 곧 오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수한 회사를 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조물러서 훌륭한 작품을 마지막으로 또 만들어낸 부분인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도와주시죠. 뭘 굴루네, 굴루.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지금 서버니 뭐니 해서 갖추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물론 그게 완벽한 부분들이 다 클라우드 상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BIM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예전에 클라우드는 정보, 문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저장소의 역할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개념 자체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려서 클라우드 상에서 간섭 체크를 하는 그림이고요. 첫 번째 그림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가 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야지 진정한 클라우드고 그 소프트웨어나 OS가 안 되면 그거는 저기 웹디스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그래서 아까 자료를 바꿔 끼운 게 요 정면을 사실 하나 집어넣었는데 보면 지금 정보들이 래빗 데이터도 그대로 지금 여기 오른쪽 세 번째 있는 그림 자체 보면 글루잇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그대로 찍어서 올리면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올라가고요. 정보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 그 안에서 지금 특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간섭 체크 같은 것들을 이제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추가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어딘가 한 군데로 다시 모아서 하고 펼치고 이런 작업이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공유 작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지 않겠나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저장소 장치로 쓰는 건 이미 쓰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유클라우드니 뭐니 해서 클라우드를 다 쓰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 돌리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보자면 BIM 데이터 굉장히 크고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정보들을 올려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빨리빨리 보고 또 누구나는 아니겠죠.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사람끼리 보면서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새로 득세하는 사람도 있고 몰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보를 이제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계속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몰락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엔지니어링 지식이 오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강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분야라고 하는 영역을 참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못 건드리는 영역이고, 말 한 번 잘못하면 정말 가라앉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만 잘못한 분 이야기를 하면.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건축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보자면 물론 소프트웨어 배우고 되게 어렵죠. 투자할 것도 많고 이해는 하지만 그 영역을 누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꾸 아까 말씀하신 누가 따로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게 되면 결국엔 계속 협업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갔다 왔다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건 아까 웹디스크랑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서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교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했으니까 네가 그 다음부터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 영역까지 알고 있으면서 하고 그 다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을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대신에 나는 모델링은 안 할게. 나는 이 영역을 한다. 그 대신에 네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도 잘 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썰고 알고 있는 사람끼리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지금이 그렇죠. 누구는 뭘 하고, 견적 업무하는 사람들만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견적하는 사람이 업무를 알아야 모델링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모델링 하는 내용을 알아야 견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상에서의 어떤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내가 BIM을 보는 입장은, BIM을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혁신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상력이 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은 했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이런 메카니컬이랑은 좀 건축은 좀
다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연결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 하나죠. 레빗 안에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퀄리티에 대해서도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도 있고 한데 시간 쓰이는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내가 어떤 장면을 좀 보고 싶다라고 렌더링된 장면을 보고 싶다라고 한 지금까지 원래 프로세스는 그냥 레빗 자체에서 렌더링을 하던지 아까처럼 뭐 맥스나 다른 소프트의 힘을 빌어서 렌더링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 내용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올려서 렌더링 되는 동안 자기가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되고 나면은 알림창이 하나 띵 떠서 아 이거 다 끝났다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 중에 렌더링이 내일 레빗에서 렌더링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 안 하시고 클라우드 얘기 중이니까 다들 이해하실 수 있지만 놓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기존에 쓰시던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을 돌려요.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과거에 퀄리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다른 툴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성 같은 게 있어요. 나름의 그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레빗의 렌더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게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했고 시간이 뭐 한번 걸어놓고 밤새 있고 했었는데 이 클라우드 들어오면서 이게 속도가 너무 환상적으로 그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요새 말해 요새 실이 나오는데 그 전에 내가 클라우드를 딱 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야, 이 새로운 나는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인터페이스가 이게 말로 다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있었어. 20년 전에도 있었어. 계속 실패했어요. IBM도 실패하고 모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를 전혀 생각 안 하니까 소프트웨어에다 고선언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딱 나오면서 나도 이걸 할 때마다 클라우드가 단순하게 저기가 아니라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뭐 그리드 컴퓨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했는데 그 사용자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저기죠. 그걸 다 일일이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꼭 한번 해보라고 유저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후면 난 저기 나올 것 같아. 그 시리 같은 거랑 해가지고 야 렌더링 그러면 알아서 뭐 내가 잊어먹었나 렌더링? 이러면은 알아서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저기로 갔다 오는 거지. 클라우드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죠. 이건 뭐 문서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장 창고인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클라우드 올린 내용을 뭘로 볼 거냐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서만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레빗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오토데스크 360이 그 PLM이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PLM도 들어있고요. 그중에 저희는 빔 360이라고 해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막 저기를 하네요. 지금 시뮬레이션 부분도 아까 뭐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정보들도 레빗 내에서 클라우드로 바로 형태가 바뀔 때마다 보내서 분석해서 데이터가 날라오게 됩니다. 표로 날라오게 돼서 실제로 건물의 위치가 건물의 형태가 좀 바뀐다든지 뭐 이런 바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설계 초기 단계에 확인할 때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또 뭐 현재다 사용되는 기능들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PDM, PLM이 나온 이유가 초기에 초창기에 20% 작업이 됐을 때 80%의 비용이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하면 나중에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스크 아키텍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설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줄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설비거나 뭐거나. 마지막 정도인 것 같아요.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아까도 뭐 아이패드 말씀을 하셨지만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모바일 쪽이죠. 그래서 BIM 정보 같은 것들 또는 도면 정보들을 BIM 정보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곧 런치가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간단한 래빗 모델을 뭐 뷰잉하거나 간단한 정보 정도 보는 수준밖에 현재는 안 돼. 예. 이게 사실인데 2D나 3D 뭐 파일은 있더라고요. 근데 예. 데이터를 변환해서 올린다든지 뭐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발전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외부로 데이터 올리고 하는 부분상에서는 아무래도 크게 발전된 모습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은 근데 역시 개인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 지금 IVGC라든지 다른 툴에서는 뭐 이미 어드밴스하게 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올려서 뭐 VR 같은 것들이 그냥 시뮬레이션이 아주 손쉽게 아름답게 되는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오토데스크는 언제나 끊임없이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걸 다 담으려고 하고 그걸 이제 좋게 생각하자면 충성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뭔가 서비스를 굳이 다른데 한눈 안 팔아도 그 자체에서 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혹은 뭐 믿음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단지 이제 그게 뭐 같이 어떤 서비스나 혹은 거기에 대한 뭐 유저들의 리액션 같은 것들이, 피드백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만 조금 보충된다면 아주 아름답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마치라는데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걸 하면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여태 많이 말씀 나누면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아까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소프트웨어 안에 기능으로 들어와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 건설 쪽만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전 다르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내 건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쓸 수 있는 기술인 거죠. 통합해서 볼 수도 있고 난 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레빗을 가지고 무대 장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용 용도는 그 기존에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적인 것만 나오면 아까 네비스웍스라는 거에서 뭐 공정이라고 우리가 공정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무대 설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을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담아서 보는 거죠. 보고 개선할 때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저게 지금 좀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시각화된 공정이라고 그냥 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들 평가절하를 해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여주는 거 이외에 뭐가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눈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생긴 일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그 이전 것들을 개혁할 수 있을 거다, 개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런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쪽에서는 그 IT의 깊은 지식이 철학이 있는 사람이 좀 없다라는 게 나는 사실은 공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정 안에는 그 구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소스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는 리소스. 그다음에 그 모든 게 그 공정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공정을 아주 우습게 알아. 이 기계든 뭐든. 디자인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초기에 그 공정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뭐 좀 다 보면서 눈으로 네. 하니 지금까지는 공정 전문가라는 단어를 썼지만 물론 필요하죠. 많이 아시는 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원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설계한 부분들 한번 보자는 거죠. 내용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하는 분들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끌어안고 가야 되고 시공하는 분들도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려서 하는 기술들이고요. 그러니까 설계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다라고 크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일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즐겁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걸 네. 구조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네. 구조하시는 전문가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라고. 김호중 대표의 그 소망을 해줘야 되는데 뭐 자기는 그 뭐 몇 분 뭐 비춰가지고 약간 여기 세 번째인가? 봅시다. 뭐 사실 오늘은 제 의도는 좀 커뮤니티 아까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막 얘기했는데 한 가지 내가 좀
빠진 게 있어요. 클라우드도 많이 하고 이제 빅데이터도 내가 또 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소셜. 앞으로는 이제 PLM도 저기지만 소셜 PLM이나 소셜 BIM도 이거는 뭐 회사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불만한 그 사용자와 이런 생태계 때문에 IT도 요새는 소셜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집어넣은 거가 올 BIM 커뮤니티 목소리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소셜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의 역할 자체가 이 오토데스크의 새로 어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떤 요구할 것들이 있으면 혹은 대변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뭐 5분도 안 남았네요. 아니 좀 뭐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편집해요? 저는 딱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두 가지 정리할게요. 하나는 저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건 대신해서 뭔가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저기 커뮤니티를 통해서 레빗 공부 열심히 하고 초기부터 왔던 이야기를 좀 하면은 나름 이제 좀 뭐 BIM 혹은 레빗을 잘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아까 이야기에서 이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 기능 개선 같은 거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도 보니까 저기 한번 올렸더니 이거 레빗이 좋은 10가지 이유도 있지만 레빗이 안 좋은 10가지 이유로 쫙 나오는 그런 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인기가 있네. 뭐냐면 안티도 팬이니까. 그렇죠. 좋다는 게 10개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많이 있죠. 아니 굉장히 좋은데 네. 나도 사용자 입장인데 사용자는 되게 여자 같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끝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근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나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기능 개선에 대해서 뭐 이거 시시콜콜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기도 해요. 근데 아쉽다. 네. 이 맥용 레빗이 없다는 게. 맥용 레빗보다 저희가 먼저 생길 것 같은데? iOS 6 저희가 더 먼저 생길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 예. 4월 달인가 만우절에 글이 한번 떴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제가 속았어. 네. 그래서 저도 맥 되게 좋아하는데 맥에다가 인터페이스도 똑같이 해놓고 예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간 좀 김 대표 보면은 되게 뭐 API 확대 개방 뭐 이거 무슨 사회주의적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참고로 저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유저들의 그걸 대변해서. 근데 이거는 이 유저들이 사랑이 그 회사가 오래 가잖아요. 사실은.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답을 못 얻어가면은 저 혼납니다.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두 번째 거. 우리가 지금 뭐 2013에서 통합이 되나요? 그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통합이 되면은 아니요, 그거는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레빗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품은 단품으로, 그다음에 빌딩 디자인 스윗이라는 제품으로 나올 때는 레빗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유저 차원에서 너무 좋거든요. 이 모든 거를 그냥 아주 단순한 그 프로세스도 다 만들어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걸 그냥 버튼 몇 개로 다 사용해 볼 수 있거든요. 좋은데. 단지 이제 통합이 되면은 약간 좀 기업 입장에서는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맥스 우리 안 쓰는데 통합이 돼 있어요. 왠지 좀 더 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있는데 제가 이거 따지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불안이 있는 게 당연하고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개인적인 답변하고 회사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풀려 있는 게 좋죠. 합쳐지기 좋은데.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디자인 스윗이라는 거 안에만 통합 버전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그나마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최저가 경량화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아마도 한꺼번에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은데 그냥 체크 버튼 한두 개 껐다 켰다 하는 기능만으로 빡 뽑히고 들어오고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겠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품으로 하나의 툴로 유지되는 거. 예를 들면 레빗만 살 수 있다. 내년도 그 후년도 약속할 수 있나요 혹시?
아까도 계속 드렸는데 그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뭐가 맞다고 얘기 못하지. 근데 뭐 1, 2년 통합 버전이 나온다는 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은 게 2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오픈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몰랐었으니까 처음 개발됐을 때도. 근데 느낌은 제가 이제 써본 느낌으로는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요구하시게 될 거고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선은 두 개가 병합돼서 갈 거고요. 병합돼서 가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건축 커뮤니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다른데 뭐 기계나 뭐 이런데 되게 단순한데 요구사항이 되게 다들 해서 8시가 됐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은 아무도 한 명 외에는 관심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음 기회에 저희 커뮤니티 얘기 따로 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더 해서, 유저 커뮤니티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오늘 오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네, 저희는. 좋은 자리네.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오토데스크에서. 그걸 또 어떤 채널로 생각하셔서 같이 피드백도 받고 소통하면서 결국은 오토데스크가 뭔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다 유저들한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것도 같은데 어떠신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요구사항을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죠. 고객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올라온 내용이죠. 일본에서는 내용 보시네요.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서브스크립션 고객들한테만 제공해주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보너스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유저가 그만큼 커져야 되고 다시 거꾸로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 단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것도 사실이고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듣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 친구들 발매 시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미국 친구들은 좀 빨리 받죠. 소프트웨어를 받는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몇 개월 빨리 한글화 시점 때문에 빠른데 그 친구들은 대단한 게 딱 하나 장점은 딱 쓰면 문제가 있다고 리포팅을 정말 열심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거 문제 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가 유저 커뮤니티라고 하는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도 우리는 명확하고 어떻게 명확하고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레빗을 많이 쓰게 하자가 아니라 문제점을 빨리빨리 찾는 거기도 해요. 그래야지 개선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회사에서 요청한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왔어요. 레빗 안에.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계신데 그게 누가 했는지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보통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나면 한 10가지 정도 중에 유저에 의해서 개선이 된 기능이다라고 해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사실 신기능 상에서도.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기능들을 저희들이 넣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마 레빗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화면에 외국에서 만든 건축물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거기에 사실은 지금 시기가 그거 하는 시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잘 만든 건축물을 넣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심사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커뮤니티 운영을 잘 못했네요. 제가 좀 더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겸사 다운그레이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많은 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는 한 가지 이유밖에 전 없어요. 예. 뭐냐면 새 기능 들어간 부분들을 아래로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그건 모르죠. 알겠습니다. 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근데 신기능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계단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파라미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음 버전, 아래 버전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일 버전 유지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동일 기능일 거고 새로운 기능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 개인 소견입니다. 되면 좋겠죠? 다운그레이드라는 게 기능을 옛날로 2013 버전에서 작업한 거를 2012를 작업했던 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걸 사지 않으면 1년 전에 거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Q&A 시간을 좀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소통을 우리끼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질문들, 좀 질문이 주로 이제 제품에 관한 테크니컬 질문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아까처럼 본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좀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씩 불평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 글 써서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말로다가는, 야, 니네들 잘해. 이런 걸 하지만, 이성적으로 뭐 이게 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 하면, 니네들은 돈 냈으니까 우리가 고쳐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유저도 좀 성숙했으면 좀 하라고, 또, 회사라는 거가 막연하게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의 생존 서바이벌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이 좋게 이런 커뮤니티를 만나는 처음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못한 것들은 다 책임이 우리 김 대표가 있으니까 질문 여기 나온 것들은 김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정태승 박사님이 답변해서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시기 어려운 분 두 분을 모시고 우리 나름대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최 편집장이 좀 포멀하게 얘기를 원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자, 오늘 이것으로 CNG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